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휴, 이번 달에만 대출이자면 30만 원이야. 코로나 때문에 일도 많이 없는데 매달 이자면 30만 원. 이래가지고 어디 살겠나? 에휴. 여보세요? 네, 선생님. 서울저축은행의 김현석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금리 5%짜리 정부 지원금이 나온 게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5%요? 정말이에요? 얼마까지 대출돼요? 네,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선생님께 기존 대출이 없어야 자격이 주어져요. 아, 근데 저는 이미 바다와 머니에서 2천만 원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은 금리가 어떻게 되죠? 연 18%니까 매달 이자면 3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어플을 선생님 휴대폰에 설치해보세요. 보이스피싱범이 보내는 어플을 실행시키면 해킹 프로그램이 작동해 휴대폰 기능을 범죄자가 통제하게 됩니다. 확장자 명의 APK인 파일을 실행시키거나 확인되지 않은 URL은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선생님. 어플 통해 확인해보니까 3천만까지 가능하신데 기존에 2천만 원 갚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출 갚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금감원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직접 갚지 마시고 우리 업체에서 보내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전달해주세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 바로 대출해드릴게요. 근데 거기 진짜 서울저축은행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저축은행에서 정부 지원금 대출을 담당하는 김영석 과장입니다. 잠시만요. 뭐 좀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은행 직원에게 돈을 건넨다는 말에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해당 은행 대표 번호를 검색해 전화로 확인을 하는데요. 이미 피해자의 전화는 해킹되었기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저축하는 서울저축은행입니다. 정부지원금 대출 관련 문의는 1번, 금융정보조회는 2번을 눌러주세요. 네, 서울저축은행 이원준 대리입니다. 네, 거기 서울저축은행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김영석 과장이라는 사람이 정부 지원금 나온 게 있다고 제게 전화를 해서 대출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네, 영업부에 김영석 과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담당이 정부지원금 대출입니다. 왜 그러시죠? 바꿔드릴까요?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은행에 전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도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에 전화하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피해자들은 완전히 속게 되는 겁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대리입니다. 거기 금융감독원이죠. 네. 2천만 원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저희 직원을 그쪽으로 직접 보내드릴게요. 잘 지내? 야, 미안한데 나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형. 미안한데 나 한 2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네, 선생님. 서울저축은행 직원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피해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용한 수거 측에게 전달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제도권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 피해가 심각합니다. 정부 지원금 등 싼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는 일절 받지 마시고 확장자와 APK인 앱은 절대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URL은 접속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9천억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도 대출형 사기 수법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은행 홈페이지를 도용하는 등 수법도 날로 진화되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나날이 진화되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는 절대 받지 마시고 카톡도 무시하시고 문자도 함부로 열어보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교묘하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